민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몇 해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여러 줄 나 있었습니다. 최민호 씨 맞죠?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어느 한순간 초점이 맞아 들어가듯 또렷해졌습니다. 서연? 사고로 기억을 잃은 남자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수많은 밤을 지나 동백꽃처럼 붉게 물든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윤서연이 해풍다방을 맡게 된 건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석에 누우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서연은 학교를 포기하고 다방을 떠맡았습니다. 다방이라 해도 화려할 것 없었습니다. 작은 난로 하나와 낡은 라디오가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그곳을 지키며 매일 바다빛을 닮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날도 바람이 유난히 센 늦가을이었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던 젊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와 시끌벅적한 점심시간을 만들고 돌아가자 다방에는 고요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말수가 적어 보이는 청년이 조심스레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따뜻한 차 한 잔만 주세요. 그가 허리를 굽혀 말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최민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힐끗 벽에 걸린 동백꽃 그림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동백꽃 좋아하시나 봐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에도 지지 않아 예뻐요. 추워도 피잖아요. 민호는 그 말을 한참 곱씹듯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강한 꽃이네요. 꼭 누구처럼. 그 말에 서연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낯선 남자의 진심 어린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을까요? 다방 문을 나서며 민호가 또 오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유 모를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다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비에 젖어 있었고 때로는 바람에 얼굴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여수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에 빚이 많아 부산에서 일하다가 일이 풀리지 않아 이쪽으로 왔어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에 쫓기듯 살아온 표정이면서도 어딘가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손님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여기 오면 좀 괜찮아져요.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진 건 그날 이후였습니다. 민호는 틈만 나면 다방에 들렀고 서연은 그의 좋아하는 향을 기억해 맞춰 차를 내주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운 밤이면 둘은 다방 창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이 맞닿았던 날은 봄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문가에 떨어진 동백꽃을 주우려다 미끄러질 뻔했고 민호가 단번에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로 놀라 눈이 마주쳤지만 금세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숨어있던 떨림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선물입니다. 돈은 별로 없지만 이건 꼭 드리고 싶어서. 봉투 안에는 조그만 동백꽃 머리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핀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잘 어울리고 싶어서요. 민호의 말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민호 씨. 그녀가 무슨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밖에서 파도가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웃었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 서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서연이 동백꽃 핀을 꽂고 다방을 닫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저 아가씨 누군가를 마음에 품었구먼.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행복하게 느낀 사람은 바로 서연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짧습니다. 민호의 눈빛에 어느 날부터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을 더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곧 닥쳐올 이별의 그림자를 둘 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자리 잡자 민호와 서연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마을 어귀를 걸을 때면 서로의 걸음이 자연스럽게 맞춰졌고 일 끝난 밤이면 민호는 다방 문 닫는 걸 도와주며 늦은 시간까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은 민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민호는 그녀 앞에서만큼은 가난과 책임을 잊은 듯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종종 말했습니다. 나 여기 오기 전엔 웃을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서연 씨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서연은 그 말에 매번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그가 지나온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확실해진 날은 바람이 잠잠한 초여름 밤이었습니다. 다방을 닫고 나오는 서연의 머리핀, 민호가 주었던 동백핀이 바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그것을 줍더니 조용히 그녀의 귀 아래에 꽂아주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더 가까웠습니다.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잠시 멎은 듯 두 사람 사이가 고요해졌습니다. 나도요.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붉어지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맞닿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모두 흐트러진 듯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조개구이를 함께 굽고 비 오는 날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바다에 해가 지는 순간을 둘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어촌의 하루하루는 변함없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호는 심각한 얼굴로 다방을 찾았습니다. 서연아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산 조선소에서 연락이 왔어. 다시 사람을 뽑는다네. 거기 가면 돈을 훨씬 더 벌 수 있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좋은 기회야.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떠나는 거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면 난 지금보다 더 벌어야 해. 여긴 기회가 너무 적어. 그럼 내가 기다리면 되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몇 달이면 돼. 금방 돌아올게. 약속할게. 서연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떠나면 정말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부산은 여수보다 훨씬 크고 기회가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작은 어촌 마을의 다방 아가씨는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그녀는 그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부산행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필수였습니다. 며칠 뒤
서연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 진단이 나왔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바빠 정신이 없었고 서연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졌습니다. 민호는 서연의 집을 찾아가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 고마운데 우린 괜찮아요. 민호 씨는 민호 씨 앞길이나 챙기세요. 서연이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민호는 알았습니다. 당신까지 우리 짐이 되지 마세요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서연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병원과 다방을 오가며 정신없이 움직였고 민호에게 연락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호가 다방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은 카운터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병원비 청구서가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위에 작은 봉투를 놓았습니다. 안에는 그가 모아둔 돈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꼭 안고 민호를 찾아갔습니다. 민호 씨, 이거 받아. 나 부산 가면 또 벌 수 있어. 근데 지금 서연이한테 필요한 건 그거잖아. 미안해요. 제가 짐만 되는 것 같아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나한테 서연이는 짐이 아니야. 내가 버틸 수 있는 이유야. 그 말에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민호가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느라 항구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보증인을 구하고 병원 행정실을 오가느라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오늘이야. 오늘이 떠나는 날이야.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지만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끝나고 나서라도 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빌린 돈, 도장, 서류들을 챙기다 보니 시간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병원복도 창문으로 보이던 바다는 어느새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뒤늦게 항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배는 이미 바다 건너 아주 작은 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배에 오르기 직전까지 항구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연이 올까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 너머로 사라지기 직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방 쪽을 바라보았지만 서연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항구에 서서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속에 묻혀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붙잡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동백 꽃잎이 왜 그렇게 붉은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온기가 아니라 놓쳐버린 순간의 멍이었습니다. 다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민호가 앉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온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매일 우체국을 찾았지만 그의 편지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걸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방 문을 열었지만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돌아올까요?
어느 날 밤 서연은 말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아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남는 법이요. 서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민호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녀는 이곳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동백꽃이 지고 또 피듯 그녀의 기다림도 계절을 넘어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해풍다방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리를 비우던 시간이 사라지고 문 닫는 시간도 조금 빨라졌습니다. 대신 서연의 밤은 길어졌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항구에서 오는 배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문 밖으로 뛰어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애써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의 눈에도 그녀의 기다림은 이미 눈에 보이는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퇴원했지만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서연은 집안일과 다방 일을 혼자 떠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이는 다방 하나로 집안 다 떠받치고 산다며 혀를 찼지만 정작 서연 본인은 그 말을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나 그 생각이 밤마다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호가 떠나던 날 항구에 가지 못한 일을 떠올릴 때면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입원 수속을 하며 땀에 젖은 손으로 서류를 붙잡고 있을 때 머릿속 어딘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오늘이야. 오늘이 떠나는 날이야. 그날 이후로 서연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 그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지 못한 것, 그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몇 달이 지났고 한 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민호에게서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방을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 부산 조선소 이야기가 슬쩍슬쩍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요새 거긴 일거리가 많다더라. 힘들어도 돈은 여기보단 낫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괜히 커피잔을 닦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너무 바빠서 편지를 못 쓰는 건 아닐까? 혹시 돌아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른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나를 잊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부정하고 싶은 만큼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밤이면 다방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머리핀 아래로 내려앉은 눈빛, 입술 옆에 자리 잡은 피곤한 주름. 아가, 또 늦게까지 있는구만. 말순 할머니가 다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혼자 있는 서연이 마음에 걸려 일부러 늦게까지 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두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지? 할머니의 물음에 서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손님이 많아서 좀 피곤해서요. 에이, 내가 눈이 멀쩡한디. 동백핀만 보면 다 안다, 인자. 할머니는 툭툭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사람 몫이여. 근디 너무 오래 가슴에만 묻어두면 안 된다. 말 못하고 꽁꽁 싸매두면 꽃잎도 멍이 든다. 알제? 꽃잎도 멍이 들다.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정작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날 그녀는 민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괜찮아. 잘 다녀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 말들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안에는 당신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민호는 알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버려진 거라 생각했을까요? 어느 늦은 밤 선장 박춘식이 다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안 잔 거 다 알아. 문 열어. 문을 열자 바닷바람과 함께 선장의 굵은 숨소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아, 너 이대로 괜찮겠냐? 뭐가요, 선장님? 몇 년째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는 거, 그게 사람 사는 거냐고.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제가요, 그날 항구에 못 갔어요. 아버지 때문에, 집안 때문에 그 사람 떠나는 걸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끝났다는 말도 못하겠어요. 이별이 제대로 끝난 적이 없어서요. 그제야 선장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 못했군. 이별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거구나.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저며 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던 후배 선장이 헐레벌떡 다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저기 부산에서 온 젊은 사람이 찾더라고요. 해풍다방 사람 좀 만나고 싶대요. 순간 다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잡고 있던 수건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산 젊은 사람. 그 말만으로도 서연의 심장은 쿵 하고 크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라고 하던가요? 이름이 이도현이라 했나? 조선소에서 일했다 하더라고요.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난생 처음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희망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제 오래 숨겨두었던 사연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서연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나볼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백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핀은 여전히 그녀의 머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도현.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일했던 사람일까요? 민호의 소식을 가져온 걸까요? 아니면 더 나쁜 소식을 전하러 온 걸까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백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꽃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행복한 결말이든 슬픈 진실이든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내일 만나볼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민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내가 살아있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줘. 그날 항구에 가지 못해서 미안해. 내 손을 놓쳐서 미안해.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동백꽃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해풍다방 문이 열릴 때 서연의 손은 이미 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기다린 탓에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일부러 거울 앞에서 동백핀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어쩐지 그 핀마저 흐트러져 있으면 민호에게 미안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낯선 발자국 소리가 다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노크. 실례합니다. 문이 열리자 29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말끔히 다린 작업복, 그러나 손등에는 굳은 살과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부산 조선소에서 왔습니다.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그는 서둘러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민호 형, 민호 씨 아는 분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요. 앉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를 내오고는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 씨는 잘 지내고 있나요?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입술을 달싹이기만 했습니다. 그게 잘 지낸다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마치 머릿속에서 말을 정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몇 년 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야간 작업 중 폭발이 났어요. 형은 저를 밀어내고 대신 폭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순간 서연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형이 부상당하던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로 쓰러졌고 제가 막 부르짖었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형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여수 해풍다방 서연이 딱 그 세 마디. 서연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서서히 조여졌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도 모르고 그녀는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요? 응급 이송되긴 했습니다. 분명히 호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인원 파악이 뒤엉켜버렸습니다. 사고가 워낙 커서 누가 어디 병원으로 실려갔는지 기록이 엉망이었어요. 선장 춘식이 옆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리스트를 받았는데 거기에 최민호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도 분산 이송된 병원 명단에도요. 살아서 나간 건 분명한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랫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혹시 형의 흔적 같은 게 남아있진 않을까 해서요. 마지막까지 형이 붙잡고 있던 이름이 서연 씨였으니까. 서연은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몇 해 전 항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도연은 조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형 같은 사람은 쉽게 꺼지지 않아요. 몸이 부서져도 마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위로 같기도 새로운 고통 같기도 했습니다. 죽었다면 울며 애도라도 하고 이별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 텐데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말은 끝없는 기다림을 다시 시작하라는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형한테 빚이 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한 발만 더 빨랐어도 형이 대신 다치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형 작업대 서랍에 있던 겁니다. 사고 후에 제가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수첩을 펼치자 민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툰 글씨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 서연이에게 집 한 채 마련해주고 싶다. 내년 봄에는 꼭 돌아가서 청혼하자. 동백꽃 예쁘게 피는 계절에 결혼식 하면 좋겠다. 서연이 아버지 건강 회복되길.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넘길 때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돌아갈게.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이 돌아올 때까지 서연 씨가 가지고 계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혹시 형을 찾으시게 되면 이걸 보여주세요. 기억을 잃었어도 이 글씨를 보면
뭔가 떠오를지도 모르니까. 서연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몇 년을 꾹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제가요, 그날 항구에 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 떠나는 걸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이 배에서 계속 항구를 바라보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끝내 그 사람이 오지 않았죠. 형은 배가 출발할 때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형도 분명 이해했을 겁니다. 저 계속 찾아볼 겁니다. 도연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들, 다른 공단들도 다 뒤져볼게요. 형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부탁이에요. 민호 씨를 찾으시거든 꼭 여기로 데려와 주세요. 약속드립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허리를 숙이고 다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수첩을 펼쳐 민호의 글씨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다방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동백나무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붉은 꽃들이 서서히 바람에 떨어졌고 어둠 속 바닥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가슴속 어딘가에서 가사가 흘러나온 듯 했습니다. 민호가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그 역시 이 수많은 밤을 지나고 있을까요? 혹시 기억을 잃은 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서연은 동백핀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어디 있든 살아만 있어줘. 내가 끝까지 기다릴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동백꽃이 통째로 툭 떨어졌습니다. 꽃잎이 아니라 꽃송이 전체가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꽃을 주워들었습니다. 아직 붉은 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민호의 이름이 돌아올 때까지 그녀는 이곳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동백꽃이 지고 또 피듯 그녀의 기다림도 계절을 넘어 이어질 것입니다. 몇 달이 더 흘렀고 계절은 다시 겨울로 기울었습니다. 해풍다방 앞 언덕길 동백나무에는 또다시 붉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동백꽃은 마치 바람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것처럼 굳세게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도연에게서 몇 번의 편지가 왔습니다. 병원엔 없었습니다. 부산 인근 공단들 기록도 뒤졌지만 형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글씨로 적힌 병원 이름들이 편지마다 하나씩 늘어갈수록 서연의 마음은 조금씩 굳어져 갔습니다. 정말로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걸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방 문을 열기 전에 동백핀을 고쳐 꽂는 습관도 손님이 뜸해지는 늦은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바다 쪽을 바라보는 습관도 그대로였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 기다리냐? 말순 할머니가 어느 날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끝내 못 돌아오면 어쩔라 그려. 서연은 창밖 동백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기다리는 동안만큼은 제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 대답에 할머니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붙잡는 방식은 다르다는 걸 누구보다 오래 살아온 눈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발이 성기게 흩날리던 오후
다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늘 오던 어부들이나 마을 사람들과 달리 낯선 발걸음. 서연은 무심코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남자는 어딘가 많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얼굴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여러 줄 나 있었고 왼쪽 눈썹 위로는 깊게 패인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히 알고 있는 빛이었습니다. 여기가 해풍다방 맞습니까? 말이 서툴렀습니다. 혀가 굳은 사람처럼 단어마다 힘을 줘야 겨우 나오는 목소리. 네, 맞아요. 손님 어디서 오셨어요? 입술이 먼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는 이미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몸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난로, 벽에 걸린 라디오, 그리고 그 옆에 오래된 동백꽃 그림. 그 그림 앞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여수, 그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여기 여수 맞지요? 그의 시선이 서연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 무엇인가를 애써 떠올리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마를 짚으며 버거운 기억 속으로 손을 더 깊이 넣는 사람처럼 신음을 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그가 비틀거리는 순간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넘어질 듯 흔들리는 몸을 붙잡았을 때 손끝에 닿은 체온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몇 해 전 봄비 내리던 날 문간에서 그녀를 붙잡아주던 그 온기와 똑같았습니다. 민호 씨, 그 이름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순간 남자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최민호 씨 맞죠?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어느 한순간 초점이 맞아 들어가듯 또렷해졌습니다. 서연? 그 한 단어가 해풍다방 안의 모든 공기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이어지고 그 다음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없이 상상했던 재회의 순간이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원망도, 괜찮냐는 걱정도, 보고 싶었다는 말도, 모든 말들이 목구멍에서 엉켜 눈물로만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몇 번이고 헛손질을 하다가 마침내 그녀의 뺨에 닿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기억이 한참 동안 안 났다. 눈 떠보니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더라. 근데 이상하게 바다만 보면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동백꽃만 보면 내 이름이 떠올랐어. 서연은 흐느낌 사이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조각조각이야. 내 얼굴은 많이 흐릿하다. 근데 내 이름, 내 목소리, 내가 다방에서 웃던 모습 그게 계속 나를 이쪽으로 끌고 왔다. 그 말은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죽음도 아니고 완전한 망각도 아닌 상태에서 그의 가슴 어딘가에는 여전히 서연이라는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늦게 온 거 아니에요.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혹시 다 잊었어도 괜찮아요. 하나씩 다시 알려줄게요. 우리 만나던 날부터 다방 문 열던 아침 공기까지 민호의 눈에서도 늦게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다시 떠나지 않을게. 그때처럼 혼자서 다 짊어지려 하지도 않을게. 가난이 무서워서 내 손을 놓는 일은 2번 다시 안 할 거야. 창밖 동백송이 하나가 또 통째로 툭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모습이 슬픈 이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오래 버틴 꽃이 마침내 자기 역할을 다하고 내려앉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해풍다방 안에는 두 사람의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숨소리만이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몇 해를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온 이름 하나.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창밖 동백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도 그 멍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건너 말 못할 사연을 가슴에 안고 버텨온 기다림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계절. 다음에 동백이 다시 필 때쯤 마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저기 저 사람들 아직도 서로를 동백처럼 품고 사는구먼. 동백 아가씨, 동백사내지 뭐. 그리고 그 별명은 예전처럼 슬프게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긴 겨울을 건너온 사람들만이 지닌 단단한 붉은 빛을 닮은 이름으로 조금은 따뜻하게.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기다림을 받고 있나요? 사랑은 때로 멀리 떠나기도 하지만 진심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동백꽃처럼 추운 겨울에도 지지 않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마음 한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